안녕하세요. 암 강의를 시작할 조정현 한의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암의 과학적 이해와 근본 치료입니다. 부제목은 인간에 대한 포괄적 이해. 키워드가 암과 과학, 근본에 있는데요. 암은 꼭 이 암의 특정에서 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현대 만성질환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걸 먼저 정복을 하자 하는 의미로 암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과학을 들먹인 이유는 제 이제 전공이 공대 출신이기도 하고 시중에 하도 난 이렇게 했더니 병이 잘 낫더라. 너도 이렇게 해봐. 이런 이론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반 과학, 즉 고등학교 생물 내지는 대학 물리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들을 기반으로 논지를 전개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근본 치료, 지금처럼 이제 그 수치라든가 이 부분적인 증상만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환자의 전체적인 생명력 자체를 키워주는 치료다 하는 의미에서 근본 치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인간의 특성에 기반해서 지금의 현대 만성질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인과관계를 전부를 알아야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간에게 대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방법들, 운동, 그리고 명상, 그리고 호흡, 그리고 이완, 이 정도가 다 이리관지가 되어야 최소한 이 정도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어렵겠지만 이제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명상과 운동과 호흡과 이완을 이리관지하는 그 결과물을 함께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제 강의는 꼭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한 강의는 아니고요. 사실 인간 전반에 대한 강의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뭐 고작 질병 하나 나으려고 우리가 뭐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최종 목표는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행복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릴 수는 있지만 현실계에서 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은 워낙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당시에 뭐 문화라든가 유행이라든가 나의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좀 뒤로 미루고 오늘 강의는 이 중에서 누구나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건강에 대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건강 비법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제가 찾은 결론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 강의가 시작된 게 대략 한 10년이 넘는데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오면서 사실 말씀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라는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블로그에 한의사 조정현의 생명기라는 이름으로 기본 지식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론엔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마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필동기에서는 현대사회 의료 현실이 얼마나 악조건인지 그리고 이제 기존 의학의 이 의학적 패러다임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는지 제 의견을 개진을 해놨고요. 지필동기는 한의사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한기에서는 제 전공인 동양의 양생 이론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좀 재미있게 읽어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간론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 본론의 시작에 해당을 하는데 인간 존재의 기원, 특히 인간 공통 DNA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 마음의 본성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나 이것도 함께 논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표준 생활 습관을 함께 다룰 겁니다.
이 정도를 좀 함께 보시면 강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좀 보조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생활습관 핵심 요점,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특강 글을 보시면 이런 만성질환의 근본치료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장님들이 의사가 아니고 환자로서 왔다 하면 이 공지사항의 생활습관 핵심 요점과 특강 이것만 보셔도 따라 하시면 병이 나아집니다. 하지만 의사가 임상에서 쓰려면 이 결론만 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암 환자처럼 이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당장 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 환자 앞에서 실제로 얘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정도를 좀 충분히 소화하고 나시면 충분히 이게 원장님들의 무기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10년 넘게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했던 강의록이라든가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VP 스토리에 보면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학습 자료가 많은데 오늘 강의를 듣고 뭔가 이제 불충분하다,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각자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치료법으로 약이나 침만 쓰는 게 아니라 기공, 이제 옛날 용어로 말하면 양생공 수련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정 동작이라거나 규칙을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동작은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카이스트 한의사의 과학적 건강법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영상을 개설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기공, 건심팔당금, 참장공 조정현, 송천자강요법, 그리고 의배공 표준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장님들이 스스로 수련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의료기공 건심팔당금 같은 경우는 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맞는 건데 꼭 이것만 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암 환자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운동법은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거니까 강의를 듣고 뭔가 부족한 점,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할 때 이런 영상들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 자료들을 드린다고 해도 100가지 이론을 알아도 한 번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내 몸의 생명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당장 원장님들부터 한 번이라도 더 실천을 해서 먼저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이해는 실천이 동반될 때 정말 그 가치가 커지는 것 같으니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목차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강의 배경 얘기를 하고 질병론에서는 현대 만성질환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질병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 지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디스크 만성 디스크 환자가 자세가 안 좋아서 디스크가 생겼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필연성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A 때문에 B가 생겼다는 말이 참이 되려면 A를 고치면 B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적인 논지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론만 이해를 하셔도 현대 만성질환에 대한 필연성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고요. 그 다음 건강론에서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인과관계가 분석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건가 해답을 드려야겠죠. 그 해답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암 이야기, 실제 제가 암에 대해서 경험한 것도 함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질병론에서는 인간 기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인간론, 그리고 혈관계의 리스크와 그 보완책을 얘기할 운동론, 그리고 신경계의 리스크와 보완책을 얘기할 명상론, 그리고 음식론, 문명론 등이 다루어질 거고요. 건강론에서는 드디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호흡론과 기공론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동적 영양학과 양생론도 잠깐 다루어 볼 거고, 암 이야기에서는 임상 얘기를 할 건데, 임상은 이제 암 말고도 고혈압, 불면증, 인슐린 저항성, 활성산소, 생활습관병 이런 주제들도 틈틈이 다루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에 필요한 그 양생공, 기공 동작들도
기본적인 것, 최소한 암 환자를 치료하기에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인 설명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양슬공, 보심공, 명상, 의배공, 호흡, 참장공, 상하공. 이 정도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다룰 거고, 다만 이제 양생공이나 기공은 이제 오늘 설명만 가지고 원장님들이 체득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원장님들이 시도를 해보시는 건 좋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제 그 틈틈이 기공 실습 강의를 별도로 추진을 할 거라서, 이게 이제 이론만 맞는 게 아니라 실제 나도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원장님들은 기공 강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신청해서 같이 들으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실제 이제 치료한 암 케이스도 함께 얘기를 할 거고요. 보통 이제 이 정도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보시면 지금 현대 의학에서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그 속수무책인 이유가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큰데, 부분만 보는 거, 부분주의의 오류, 그리고 순간만 보는 거, 순간주의의 오류, 이 두 가지를 제일 크게 봅니다. 그건 이제 이 블로그 글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오늘 얘기하기엔 너무 길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고칠 거냐, 너는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냐, 이게 이제 이 목차만 봐도 그게 드러나는데, 질병론은 인간의 DNA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의학의 기본적인 생리관인 전일관의 기초에서 인간을 사유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해답에 해당하는 건강론은 대사 이론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풀어가는데, 이건 이제 한의학의 생리관 중에 하나인 항동관에 기반해서 인간을 분석해가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주류 이야기에서 범하고 있는 양대 오류, 순간주의의 오류와 부분주의의 오류를 한의학의 기본 관점인 전일관과 항동관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먼저 이 강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를 잠깐 얘기 드리자면, 인간의 뇌는 우주에 비견되는 무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건 이제 뭐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각자 누구나 무한한 능력이 있어서, 특히 이제 인간의 대뇌 피질의 확대가 인간의 DNA의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기의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한한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대 임상 현실에서는 주류 의학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류 의학이 보여주는 오류, 부분주의와 순간주의의 관점이 우리 한의사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볼 때도 예를 들어서 개체 A가 폐암이고 개체 B가 대장암이야. 그러면 왜 개체 A는 폐암일까? 왜 개체 B는 대장암일까?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그 관점을 살짝 바꿔서 왜 개체 A와 개체 B가 둘 다 암에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그 관점을 좀 더 바꿔서 왜 인간들은 다 병에 걸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더 쉬워집니다. 더 큰 지혜를 얻게 되고, 그게 이제 내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같은 바를 살피고 어리석은 자는 그 다른 바에 집착한다. 지자 찰동, 우자 찰이라고 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제 강의의 결과는 왜 인간들은 다 병에 걸릴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깨달음은 현실의 고난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의지의 결과다. 만약 지금 주류 의학이 잘 좀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런 강의 자체가 안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임상현실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런 고난 때문에 이 모든 강의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잠깐 그 얘기를 좀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실에서 언론에서는 뭐 계속해서 의학의 발달을 선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막 많은 돈을 붓고 있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검사 기기가 있고 이렇게 뛰어난 약이 개발됐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실제 임상 현실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연이 있어서 학부생 때 호스피스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이제 저는 이제 호스피스 봉사 잠깐 했지만 그때 호스피스 봉사를 막 5년, 10년 이렇게 한 봉사자분들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느낀 바를 좀 물어보고 그랬을 때 뭐 보람을 느낀다 막 이런 좋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한 10년 가까이 그 호스피스 봉사를 했던 봉사자분이 자기는 이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결심을 한 게 있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유언장으로 남겨놨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느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뭐 뇌사 상태가 되거나 의식 불명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를 병원에 보내지 말라. 이게 자기의 유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학부생이라 아무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의 이제 주류 의학에서는 시시콜콜하게 막 지시하고 이렇게 뭐 약도 많고 시술도 많고 이렇게 세부 규칙은 많아지는데 갈수록 환자는 더 늘어나고 환자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수치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언론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기대수명 증가죠. 지금 80몇 세까지 증가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실상을 보면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유병기간은 확 늘어나고 있어요. 83년을 살 수 있는데 유병기간이 18.3년. 그래서 대략 몇 년 전부터 이미 유병기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건강기간은 줄어들고 유병기간은 늘어나고 이게 지금 수치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 1위는 암, 중풍, 심장병 이 세 가지가 3대 병인인데 여튼 그래서 이제 암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최소한 이 3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실천을 한다는 전제하에 같이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이제 아무리 뭐 이제 방송에서 선전을 해도 이 수치가 말을 해줍니다. 고혈압 환자 계속 증가, 당뇨병 환자 계속 증가. 더군 그와 함께 진료비도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하죠. 참고로 이제 지금 시중에 뭐 여러 가지 막 그 사보험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실손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암보험, 실손보험 하나도 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 제가 이제 예전에 봉사할 때 본 건데 의사가 맘만 먹으면 하루 약값이 수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죠, 흥정을. 그때 한 10년 전이 수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몇 억도 나왔을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여튼 원장님들도 아마 이제 의사니까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건데 건강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자기가 정복을 하고 가시는 게 행복을 추구할 때도 튼튼한 밑받침이 돼 주실 거예요. 요양병원 환자 100만 명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들이 의사 말을 안 듣거나 뭐 건강검진을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범 시민이고 모범 환자예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검사 받고 그대로 약 먹고 그대로 시술 받고 하다가 눈 떠보면 요양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서 의사나 한의사도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반드시 이제 원장님들부터 일단 건강해지시고 이 사회를 좀 건강하게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의 이제 양심적인 유명한 석학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병원 치료 위험하다. 이제 물론 뭐 급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은 병원 치료를 받는 게 낫겠지만 만성 질환은 정말 지금과는 다른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류 의학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환자를 못 고치니까 이제 환자들도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말 힘들게 사는 환자들이 많아요.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여기다 돈 쓰고 저기다 돈 쓰고 하는데 뭐 온갖 민간 요법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식이요법만 해도 몇십 가지가 넘고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고 있고
운동도 이제 안 되니까 운동이라도 해보겠다. 온갖 운동이 처음엔 취미생활로 시작한 운동들이 막 뭐 치료 효과도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수련단체들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다 중국도 있구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유사 수련단체 그리고 건강장사꾼 이런 단체들이 아주 많은데 이제 이런 단체 중에 뭐 당연히 장점들이 있죠. 장점들이 있고 이용할 점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암 환자들이 자기 생명을 이제 걸고 뭔가 믿고 따라서 하고 싶은데 그때는 권해줄 만한 게 없어요. 이것 중에 어떤 걸 해도 단 하나로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 강의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이런 기준이 보입니다. 아, 이건 대략 한 몇 점 정도 좋겠구나. 아, 이거 한 몇 점 정도 좋겠구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 중에는 대부분 다 경험을 해봤고 직접 경험을 안 해본 게 한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공부를 해봤거든요.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고장나면 이제 수리를 할 거죠. 근데 자동차가 조금만 비싸도 이 수리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안 맡기죠. 카센터 가서 그냥 아무 엔지니어한테나 맡겨가지고 그게 마음대로 한번 고쳐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자동차가 좀 고가가 되면 이제 엔지니어 중에서도 좀 수석 엔지니어 붙여서 이제 막 의논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의견의 합의를 딱 본 다음에 이제 수리가 시작이 될 건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의견이 다를 때 설계도를 따져가면서 답을 딱 찾은 다음에 수리를 시작을 할 건데 자동차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인 사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전문가인 병원에서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냥 이제 팔도를 유람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조차도 함부로 실험을 안 하는데 사람은 자기 몸 생명을 담보로 실험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유가 기준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기준을. 자동차만 해도 설계도라는 기준이 딱 확실하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준이 뭘까요? 현대 과학이 이 기준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사람의 DNA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제 본론은 인간 DNA에 대한 분석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을 확실하게 기준을 찾고 나면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가족이나 친척분들 중에 의료사고를 당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이제 블로그 글에 적어놨는데 이제 원장님들이 보면 좀 저 사람 운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실상을 알고 나서 보니까 제 친척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만성 질환자들은 사실을 알고 보면 대부분 다 의료사고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의학이 무책임하게 또는 오류투성이가 된 이유가 뭘까를 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의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을 들여다보고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문화인류학을 들여다보고 문화인류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철학까지 들여다보고 철학도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까지 들여다보고 이렇게 제 사유가 막 확장되어 갔는데 그 얘기가 이제 블로그의 그 지필동기란에 안에 보면 자세히 얘기가 돼 있어요. 꼭 그걸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제 제가 찾은 답 중에 결론만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양의학이 등장한 그 등장 배경을 보면 왜 지금의 이 현대의학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기원이 물질과학의 발전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17세기부터 이제 뭐 중력 이론, 뭐 파동, 전자기파 이론, 원자구조 이런 이론이 과학에 등장을 하고 이런 과학 이론이 기술로 이제 발전을 해서 제품들이 나오죠. 네, 특히 이제 현미경, 이런 뭐 엑스레이, 전자현미경, MRI처럼 그 전에 물질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눈으로 못 보던 작은 것들을 쉽게 보여주는 그런 기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검사 기계들이. 그게 이제 이 과학에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 기술이 나온 다음에 서양의학은 이 기술을 어떻게 써먹을까? 이걸 연구를 하다가 찾아낸 실용 학문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제 견해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는 지금 서양의학이 범하는 그 엄청난 오류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나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찾아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과학에 기반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부분주의의 오류와 순간주의의 오류, 이것도 이제 그 블로그 지필동기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이건 제가 오늘 설명 다 못합니다. 이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한 것들이라 꼭 이 카테고리 글들을 보셔야 전체 강의 내용의 기반이 흔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위에 증상이 있냐, 그 수치가 얼마냐, 이런 게 집착이 돼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딱 이게 그러니까 물질과학에 기반한 기술들을 이용하자 하는 순간부터 이게 필연적으로 따라와 버립니다. 과학의 속성을 알고 나면. 블로그 지필동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한의사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장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럼 당신은 무슨 대안이 있다는 거냐?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제 대안을 못 찾다가 지금 현대과학은 물질과학이 주류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대과학은 생명과학이 주류가 된 지 이미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1859년 다윈의 종이교환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발생, 유전, 대사 등에 관한 엄청난 연구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은 거의 이 진화생물학에 기반한 이런 생명과학이 거의 전체 과학계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미 몇십 년 넘었죠. 심지어 요즘은 뭐 철학책, 심리학책, 의학서적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뭐 소설, 시 이런 것조차도 이제 이런 이 생명과학의 지식들이 기반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장님들이 서점 가서 확인하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반 명제에 해당하는 생명의 중심 원리로부터 이제 제 사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대 물질과학에 기반한 기술에 의지해서 발달한 서양의학의 한계는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생명의 원리를 통찰해 보면 많은 부분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점이 뭐다? 생명과학의 기반 소재죠. 인간 DNA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간 DNA부터 이제 생명의 중심 원리가 시작이 되니까 이게 이 정도가 제가 한 10년 연구한 걸 지금 한 몇 분 만에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 가지고는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꼭 블로그 지필동기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한 몇 달간 작성한 거니까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한의사라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관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건 이제 제 아버지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은 전일관과 항동관으로 분석을 해야 돼 이렇게 보는 것과 지금의 이제 서양의학,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분주의와 순간주의에 집착해서 이거 디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결과를 다르게 바꿔버려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본론을 알고 나면 뭐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일단 결론만 얘기를 해볼게요. 전일관과 항동관, 인간은 전체가 하나야. 그리고 계속 변해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냥 그 첫 출발점이 좌식 생활에 있어요. 그래서 하지 운동이 부족해지면서 전신의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 전신에 공급되는 피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디스크 주위변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전신이 그냥 다 약해져 갑니다. 다 약해져 가는데 그중에 척추 주변 근육, 건, 인대 이런 것도 함께 약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살짝 삐끗하면 여기 튀어나와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죠. 이 증상이. 그러면서 디스크가 들출하면서 아파 내지는 못 걷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이 당뇨나 암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단순한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병을 치료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지 운동 부족부터 시작이 되네? 이 첫 출발점을 끊어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디스크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전신이 다 건강해져 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이 임상예는 제가 쉼터에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의배공 하나만 가지고 다리 운동만 하는데 허리 좋아지고 목 좋아지고 이런 거, 어깨 좋아지고 이런 거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안 좋아진 예가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운동을 가르쳐줘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 간단한 걸 부분주의와 순간주의에 집착을 해서 보기 시작하면 사진을 찍었더니 디스크가 튀어나왔어? 디스크가 죽일 놈이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디스크가 튀어나왔는지는 이런 방구도 없고 그냥 디스크가 튀어나왔네. 다짜고짜. 그리고 디스크 돌출이 원인, 결과 통증. 얼마나 쉽습니까? 로봇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통증이 나왔어? 진통제. 통증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돼? 신경 차단. 디스크가 나왔네? 디스크 제거. 이런 것들을 지금 치료라고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이 근본 원인을 건드리는 게 하나가 없죠. 하다못해 꼭 하지 운동, 혈액순환 늘리고 이것까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이 옆에 있는 근육이라도 좀 건강하게 해주자. 건인대라도 건강하게 해주자. 뭐 수기요법을 통해서든지 뭐 국부 운동을 하든지 이런 접근보다도 못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된다? 젊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50대, 60대 이후로 이런 사람이 뭐 수술을 받거나 이러면 거의 다 몸도 안 좋아질 뿐더러 거의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 제 아버지가 장애인이 되셨었죠. 그 케이스도 블로그 글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일관과 항동관의 기초에서 인간을 딱 알고 나서 치료를 하면 그냥 하지 운동 시켜주면 돼요. 이것도 엄청 간단해요, 운동도. 그러면 완전 치유 되는데 처음에 이 의사가 이렇게 인간을 보느냐 이렇게 인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죠? 천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천지 차이. 하나는 신선처럼 건강해지고 한 사람은 그냥 장애인으로 그냥 남은 여생 사는 거예요. 호리지차 천리지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임상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정도로 관이 무서운데 하여튼 블로그 지필동이랑을 꼭 권해드리고요. 오늘 못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 인과관계 지금 디스크 하나만 받고 크게 보면 이제 디스크는 간단하니까 운동만 얘기해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해답을 얘기하려면 운동, 식사, 수면, 마음 이 정도는 다뤄줘야 되고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지 운동 감소가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식사는 가공식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수면은 불규칙하거나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고 마음은 대뇌의 가로나 스트레스나 긴장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쭉쭉쭉 사람을 이 모범 답안을 알고 그 기준을 알고 나서 보면 다 과학적으로 해석이 돼 가요. 이 임상 병리 증상들이 하나도 우연히 생기는 게 없습니다. 다 필연적으로 순서를 거치면서 변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 변해가는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디스크 환자다 하면 이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자의 몸속에서는. 그리고 뭐 당뇨 환자다 마찬가지예요. 당뇨 환자라고 해서 뭐 혈액이나 근력이 약한 게 아니라 다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를 붙잡아다가 디스크니까 디스크 잘라내 하고 집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부분만 바꾸고 보내봤자 이 몸의 생리병리적인 변화는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왔네? 디스크 잘라내고 집에 보내버리면 계속해서 하지 근력이 약해지고 계속해서 혈액순환 늘어지고 림프순환, 뇌초순환 계속 늘어져 있고 열량 소모 감소돼서 혈당 늘어나고 자율신경 계속 불안정해지고 전신조직이 약해지고 심장 무리해서 동맥경화 생기면서 중풍. 결국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중풍이거든요.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이 의사는 이렇게 디스크 잘라내고 보낸 의사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인간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진 거죠. 이 수술하느라고 그 주위 조직까지 약해져 버리니까. 부분이나 순간의 조건 변화는 전체 시스템에서는 조족지열에 불과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근본 치료가 뭐다 이걸 떠들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강의의 목표는 전체를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전체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인간의 전체를 다 알고 나면 전일관이라든가 항동관 이런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가치관이 돼요. 필수적인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주류의학이 저지고 있는 조족지혈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정도를 알아야, 이 정도 관점이 생겨야 근본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자세한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지필동기 카테고리는 꼭 읽어보시라는 거. 이거를 읽어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셨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질문을 다 받아들일 건데 최소한 지필동기는 읽어보시고 나서 질문을 하셔야 제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이제 꽤 다룰 게 많은데 하도 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결론을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암의 과학적 이유와 근본 치료라고 그 강의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건 이제 대중 강의라서 이 결론만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수는 없죠.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장님들이라도 지금 암 환자다. 그러면 이런 거 공부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이걸 보고 빨리 실천하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유가 있고 내가 임상에서 이걸 써야겠다. 의사로서. 그럴 때는 오늘 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뭘 알아야 암 환자 앞에서 한마디라도 이제 얘기를 꺼낼 수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조금 알고 조금 모르고 이러면 또 헷갈려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꼭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한의사로서 또는 만성질환의 치료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관을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